여행은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는 설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끝없는 구름과 푸른 하늘을 보며 여행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비행 중에 익숙한 경고음에 눈을 떠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할 때 혹시 이 비행기 괜찮은 걸까? 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난기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행의 설렘 뒤에 숨어있는 난기류를 아우르는 난류 현상에 대해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난류가 무엇인지, 어떠한 흐름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난류는 유체가 불규칙하게 혼합하며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강이나 바다의 흐름, 태풍 등 구름의 움직임, 수공구조물 전후에서의 물의 움직임과 같이 다양한 자연현상이나 인공구조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시와 같이 난류 흐름은 시공간적으로 급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난류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측류 흐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류 흐름 상태에서는 유체 입자가 서로 층을 이루면서 직선적으로 미끄러지게 되며 층과 층 사이에서의 에너지 교환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흐름은 규칙적이고 일정한 상태로 평평한 층을 이루며 질서정연하게 발생합니다. 임의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속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른 유속의 변화는 0에 수렴합니다. 이 상태에서 유속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측류와 달리 난류 흐름 상태에서 유체 입자는 층을 이루지 않고 무작위로 이동하며 이에 따라 층과 층 사이에서의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불규칙적이고 복잡한 흐름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임의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속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측류와 달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입니다. 측류 및 난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측류 흐름은 층을 이루는 규칙적인 흐름으로 층과 층 사이에서의 에너지 교환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임의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속의 무작위성 변화가 0에 수렴합니다. 반대로 난류 흐름은 불규칙한 흐름으로 층과 층 사이에서의 에너지 교환이 활발하며 임의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속 변화는 유의미합니다. 여기서 U'은 유속의 변동 성분으로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한 측류, 난류로의 흐름 상태 구분을 위한 레이놀즈 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주어진 유동 조건에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상대적인 역학관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체의 점성력 대비 관성력이 작을 경우 유체 입자는 강한 점성력에 의해 규칙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흐름은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유선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측류입니다. 반대로 유체의 관성력이 점성력보다 크면 유체의 흐름은 불규칙해지고 입자들이 무작위로 혼합되면서 유선은 서로 교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무작위의 불규칙한 흐름은 난류 흐름이며 관수로 흐름에서는 레이놀즈 수가 2000보다 작은 경우 측류, 4000보다 큰 경우 난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또한 개수로 흐름에서는 관의 직경 대신 동수 반경을 사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레이놀즈 수가 500보다 작은 경우 측류, 1000보다 큰 경우 난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난류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측류에서 난류로 흐름이 전환됨에 따라 유체의 점성력 대비 관성력이 커지며 유체 입자의 운동은 점차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의 지점에서의 시간 평균 유속이 일정하더라도 시간에 따른 유속 변화는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난류의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 유속 성분을 시간 평균 유속, U바와 변동 성분인 U'으로 분해하게 되는데 이를 레이놀즈 분해라고 하며 이때 변동 성분인 U'이 난류 거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평균 유속에 대해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명과 같이 난류나 비정상 유동과 같이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유동의 특성을 파악할 때에는 시간평균 유속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파도와 같이 주기적인 현상을 다룰 때엔 어떨까요? 이 경우 시간평균 유속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각 위상에 해당하는 유속을 평균하여 구하는 것이 더욱 올바릅니다. 따라서 우측과 같이 위상평균 유속을 산정하게 되며 반복되는 주기를 기준으로 특정 위상에서의 평균 유속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변하는 흐름 특성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난류색이 나타내는 척도인 난류운동 에너지, 즉 Turbulent Kinetic Energy는 유속의 변동 성분인 U'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단위 질량 당 난류운동 에너지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운동에너지 공식과 동일한 형태이나 난류운동만을 표현하기 위해 유속 성분인 U가 아닌 변동 성분인 U'만을 포함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의 총 운동에너지는 난류 운동에너지와 평균 운동에너지를 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에서의 순간 난류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된 난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난류 운동 에너지는 세파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나 방파제, 잠재 등 해안 구조물과 파랑의 상호작용에 따른 에너지 저감, 그리고 비행기나 잠수함 주변의 난류 흐름 및 유동 소음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맹그로브 등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활용한 탄소 중립 및 파랑 에너지 저감 연구에서도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폭 0.15m, 깊이 0.3m의 사각 단면 개수로를 활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측류 및 난류 실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수로 내 서로 다른 흐름 조건에서의 레이놀즈 수를 산정합니다. 둘째, 산정된 레이놀즈 수를 바탕으로 흐름 상태를 분류합니다. 셋째, 서로 다른 흐름 조건에서 ADV와 PIV를 활용하여 속도 분포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합니다. 넷째, 측정된 속도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속도 및 난류 강도 등 유동 특성을 분석합니다. 다섯째, 측류 및 난류에서의 유동 패턴이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관찰하고 비교 분석합니다. 측류 및 난류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표 유량과 수심을 결정하고 수로 내 흐름이 목표한 유량과 수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후 흐름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흐름이 안정화되면 ADV와 PIV를 활용해 유체의 속도 분포를 측정하는데 ADV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유속 양상을 확인하고 PIV를 통해 공간에 따른 유속 분포를 확인합니다. 이후 실험 조건을 변경하여 앞서 설명한 실험 계측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측류 및 난류 실험을 위한 실험 장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로에서는 유량계를 통해 펌프를 조절하여 공급되는 유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유량을 설정한 후 하단 부분에 설치된 위어를 이용하여 수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ADV는 단일 지점에서 순간적인 속도 성분을 기록하도록 설계된 장비이며 이 장비는 도플러 효과라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합니다. 도플러 효과란 물체가 관측자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그 물체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의 경적 소리가 가까이 다가올 때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 낮게 들리는 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ADV는 이러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유체 내에 초음파 신호를 발사하고 흐름에 따라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유체의 흐름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V는 측정 지점이 단일 지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유동장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ADV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측정하고 싶은 위치를 정한 뒤 ADV 센서 헤드를 해당 지점에서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고정합니다. 본 실험에서는 이 거리를 7cm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센서가 적절한 측정 영역을 확보하고
초음파 신호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유속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ADV 장비를 작동하여 초음파 신호를 발사하고 유체 내 입자에서 반사된 신호를 수신합니다. 센서는 이 신호를 분석하여 각 입자의 속도 벡터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속 데이터를 기록하여 자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류 및 난류 실험에서 사용되는 두 번째 실험기구인 PIV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IV는 유체에 미세한 입자를 주입하고 이를 레이저 시트로 투영하여 두 장의 연속 이미지에서 입자의 위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주입하는 입자로는 폴리스타이렌, 폴리아미드, 알루미늄 산화물 등이 사용되며 본 실험에서는 폴리아미드를 사용하였습니다. PIV는 일정 면적 내 속도 필드를 측정할 수 있으며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유동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PIV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체 흐름에 미세한 입자를 주입하여 유체와 함께 입자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 내 입자가 더욱 선명하게 관측될 수 있도록 실제 권장 사용량보다 10배 이상 투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취득이 필요한 구간에 레이저를 투사하여 레이저 시트를 생성합니다. 입자가 레이저에 의해 밝아지면 고속 카메라로 입자의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이미지를 취득합니다. 이때 연속된 이미지에서 입자의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두 이미지 사이의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각 지점에서의 속도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측류 및 난류 실험의 조건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유량이 9L/min, 수심이 15.9cm일 때 유속이 0.63cm/s이므로 레이놀즈 수는 약 320이 됩니다. 해당 실험 조건은 측류이며 난류 조건과 비교하기 위해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동일한 수심에서 유량을 200L/min으로 변경하여 유속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레이놀즈 수는 약 7100으로 계산되어 난류 조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측류와 난류의 거동 차이는 실린더 후면의 흐름을 가시화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름 1cm의 원형 실린더 전면에 염료를 주입하면 실린더 후면에 형성되는 와류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측류에서는 와류가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지만 난류에서는 강한 와류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린더 후면의 유속을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실험 조건에 대해 측정했습니다. 유속은 ADV를 이용하여 실린더로부터 1cm 하류 지점에서 90초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유속 그래프를 도시하였습니다. 유속 측정 결과로부터 난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측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케이스의 평균 유속은 1.4cm/s이며 유속의 변동 성분을 활용하여 난류 운동 에너지를 산정하면 26.3cm/s 제곱으로 도출됩니다. 난류에 해당하는 두 번째 케이스의 평균 유속은 17.6cm/s이며 같은 방법으로 난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1400cm/s 제곱이 됩니다. 이를 통해 측류보다 난류의 난류 운동 에너지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PIV를 이용하여 측류 및 난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유량이 14L/min, 수심 16.9cm인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취득된 평균 유속은 0.92cm/s입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면 478로 이는 측류에 해당합니다. PIV를 활용하여 3차원 유속 분포를 취득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른 3차원 유속 분포를 확인해 보면 유체 입자가 서로 층을 이루면서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 측정한 유속의 시간 및 공간 평균은 0.85cm/s이며 이 흐름에 대해 난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1.24cm/s 제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는 레이놀즈 수가 약 8500인 난류 조건입니다. 시간에 따른 3차원 유속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측류에 해당하는 세 번째 케이스에 비해 산발적 유속 분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의 시간 및 공간 평균 유속은 13.3cm/s이며
난류운동 에너지는 128cm 제곱/세컨드 제곱으로 세 번째 케이스의 측류 조건보다 더 크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유속과 난류운동 에너지 값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화면에 보이는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측류 및 난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